세 자녀를 둔 엄마가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남자친구와 함께 저녁에 외출한 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자친구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Who's missing? It's my girlfriend, and she does live with me, and she's never done this before. What's her name? Nicole Vanderheiden. (1985년생인) 니콜 밴더하이드는 위스콘신 그린베이 공립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그린베이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했습니다. 2008년에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았으며 2013년에 이혼한 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니콜은 사람들에게 배려심이 많고 친절했으며 야외 스포츠를 좋아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좋은 엄마였습니다. 2015년 1월 30세 니콜은 33세 더글라스 디틀이라는 남자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사귀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니콜은 더글라스의 아이를 덜컥 임신했습니다. 둘은 새로 태어날 아이를 같이 키우기 위해서 니콜의 다른 자녀와 함께 그린베이 외곽에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글라스가 프로포즈를 해주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니콜은 더글라스와 같이 살기 시작한 후 그가 결혼과 안 맞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글라스는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딜란을 보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으며 술자리에서 만난 여자들과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니콜은 그를 믿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부터 니콜과 더글라스는 싸움을 자주 했습니다. 2016년 5월 20일 아기를 돌보느라 집에만 있었던 니콜라스를 위해 오랜만에 커플은 친구들과 함께 헤비메탈 밴드인 스틸팬더 공연을 보러 가기로 합니다. 큰 아이들은 친아빠 집에 주말을 보내러 갔으며 아기 딜란은 니콜의 절친인 달라스가 봐주기로 했습니다. She never gets an opportunity to stay out all night, and I was available, so why not? 저녁 8시쯤 커플은 친구들과 함께 그린베이에 있는 워터링홀에 갔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공연을 즐겼으며 웃으면서 다정하게 셀카도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한 니콜은 기분이 좋아 보였고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술을 마셨습니다. 밤 11시경 공연이 끝난 후 일행은 2차로 다른 술집으로 가기로 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더글라스의 절친인 그레그가 그곳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합니다. 더글라스는 그레그와 술을 마신 후 따라가겠다고 말하며 니콜과 친구들을 사르딘캔이라는 술집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니콜은 남자친구가 자기를 챙기지 않고 다른 곳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려고 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녀는 더글라스에게 문자를 보내며 화를 냈으며 더글라스는 조금만 기다리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술이 얼큰하게 취해 있던 니콜과 더글라스는 결국 서로 욕이 섞인 문자를 보내며 싸웠습니다. 화가 난 니콜은 술집을 뛰쳐나갔고 일행 중 한 명인 에론이 그녀를 뒤따라 나가서 붙잡았습니다. 에론이 니콜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지만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니콜은 에론을 밀어버리고 땅에 주저앉아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당황해 어쩔 줄 모르고 있던 에론을 뒤로 한 채 그녀는 어디론가 혼자 뛰어갔습니다. 한편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더글라스와 그레그는 12시 20분쯤에 워터링홀에서 나와서 사르딘캔으로 갔습니다. 니콜이 보이지 않자 더글라스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니콜은 술에 취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배터리가 없어서 그녀의 전화기가 꺼졌습니다. 니콜이 집에 갔을 거라고 생각한 더글라스는 나머지 일행들과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새벽 2시에 술집에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까지 아기를 돌봐주고 있었던 달라스는 니콜 없이 혼자 온 더글라스를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My first question is, where is she? Like, this doesn't make sense. You go out together and you're not coming home together. And he had said, we're all out together tonight. And she just got mad and stormed away. She wanted to walk home. 더글라스는 달라스를 집으로 보낸 후 새벽 3시쯤에 잠에 들었습니다. 그가 오전 11시에 일어났을 때 여전히 니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한 그는 니콜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녀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니콜이 아무리 더글라스에게 화가 났더라도 5개월 된 아기 딜란을 놔두고 사라질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달라스와 니콜의 여동생 헤더는 그녀가 갈 만한 곳을 뒤졌으며 병원에 전화해서 새벽에 입원한 환자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5월 21일 오후 4시 20분 더글라스는 911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Who's missing? It's my girlfriend, and she does live with me, and she's never done this before. What's her name? Nicole Vanderheiden? So she was on foot? Yes. No idea where she might go? No idea. I called some friends. Did she have a cell phone with her or anything? Yeah, and it's been off since last night. 사실 더글라스가 실종 신고 전화를 하기 2시간 30분 전에 이미 911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다급한 신고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We just found a human body laying in some weeds. Okay. Oh, God. Is the person beyond help, or do I need to give you Yeah. instructions for CPR? No, it's beyond help. 집에서 5km 떨어진 곳에서 알몸 상태인 여성 시신이 2명의 10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더글라스의 신고를 받기 전까지 시신의 주인이 니콜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참혹하게 맞아서 얼굴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부어 있었으며 현장 주변에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241개의 상해 자국이 발견되었고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녀의 턱은 골절되었으며 성폭행을 암시하는 생식기 부위의 손상과 둔기 외상도 발견됐습니다. 손에 멍이 들고 손톱이 부러진 것으로 보아 니콜은 살기 위해서 끝까지 범인과 싸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후 5시경 경찰은 니콜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더글라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실 경찰은 더글라스가 니콜을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과음하고 잠을 많이 못 잔 더글라스는 초췌한 모습으로 경찰을 맞이했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그의 얼굴과 몸에는 아무런 부상 흔적이 없이 깨끗했습니다. 또한 그는 경찰의 질문에 매우 협조적으로 대답을 했으며 니콜과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보여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선뜻 전화기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더글라스는 경찰서로 불려갔습니다. People we talk to are the people that are, closest to whoever's missing or deceased, right? Yeah. Okay, so she did not come home at all last night after you got Not at all. Not at You don't know where she is or what happened to her. Not a clue. Did you do anything to cause her to go missing? No, not at all. This body that was found, Okay. down the street, I don't think it's been 100% identified as her, but there's a lot of similarities. What happened? Well, I don't know. That's what we're trying to figure out here. That's what we don't know. Is there anything else that you can think of that would be helpful to us in this? 그는 니콜의 실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더글라스는 경찰이 자신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가족 변호사와 상의한 후 집 수색과 DNA 샘플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더글라스와 니콜이 함께 살고 있었던 집을 수색했습니다. 집을 수색한 결과 집안에는 몸싸움을 한 흔적이 전혀 없었지만 주차장 바닥과 그리고 더글라스의 운동화에서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불과 40m 떨어진 거리에서 다량의 핏자국과 피에 빨갛게 물이 든 금발 머리카락 뭉텅이를 발견했습니다. 범인은 이곳에서 니콜을 살해한 후 시체가 최초로 발견된 장소로 그녀를 옮겨서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더글라스는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서로 이송되는 내내 결백을 주장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니콜의 화장품 가방, 신분증과 옷가지 등 그녀의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고속도로 갓길에서 발견됐습니다. Ledgeview man is charged with murdering his girlfriend, 34-year-old Douglas Dietrich, now facing first-degree intentional homicide for the death of Nicole Vanderheiden. You remember Nicole's body was found in a ditch Saturday. Investigators later found blood in the home the couple shared in Ledgeview. 과학수사대가 증거를 분석한 결과 차고 바닥과 신발에 발견된 피는 칠면조 피로 밝혀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니콜의 몸에서 채취한 DNA는 더글라스의 것이 아니었으며 용해선상에 올라있지도 않았던 조지 버치라는 남성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더글라스는 18일간의 억울한 수감 생활을 한 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1978년생인) 조지 버치는 버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2m가 넘는 키와 120kg의 몸무게가 나갈 정도로 덩치가 컸던 조지는 빅컨츄리로 불렸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동네에서 문제아로 알려져 있었으며 갖은 범죄를 저지르며 감옥을 들락날락했습니다. 1998년 그는 버지니아 덴버에서 갱단 두목 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고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갱단의 복수가 두려웠던 그는 일부러 범행을 저질렀으며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출소 후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느낀 조지는 아내와 함께 뉴욕으로 이주해서 두 아이를 낳고 살았습니다. 2015년에 이혼을 한 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던 그는 니콜이 사망하기 5개월 전인 2016년 1월에 뉴욕 생활을 정리하고 그린베이에 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소를 하고 있는 친구를 도와주며 살고 있었습니다. 니콜의 양말에서 발견된 DNA가 조지의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당시 조지는 뺑소니 가해자로 고발당한 상태였습니다. 니콜이 살해당하고 2주 후 그는 친구에게 교통사고가 났다며 차에 불을 지른 후 폐차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시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차에 남은 증거들이 들킬까봐 두려웠던 그가 뺑소니를 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당일 밤 12시 30분 니콜이 있었던 사르딘캔과 비교적 가까운 어느 술집에서 조지는 술을 마셨습니다. 또한 그의 휴대폰 데이터를 입수해서 니콜이 살해된 날 밤에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분석한 결과 그는 니콜이 있었던 장소와 거의 일치한 곳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온 조지는 더글라스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잔머리를 굴려 나름 열심히 만들어낸 스토리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자신이 니콜과 같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녀를 죽인 사람은 더글라스라고 말했습니다. 조지의 진술에 따르면 리차드 크레니엄스라는 술집에서 니콜과 우연히 만나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조지는 니콜을 자신의 차에 태워서 콘돔을 가지러 자신의 집에 잠깐 들른 후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하비아의 둘은 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더글라스가 갑자기 나타나서 조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조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 이미 니콜은 죽어 있었으며 더글라스는 조지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더글라스는 조지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외진 곳으로 운전하게 만들었으며 니콜의 시신을 차 밖으로 버렸습니다. 자신도 죽일까봐 두려웠던 조지는 용기를 내서 더글라스를 차에서 밀어서 떨어뜨린 후 집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물론 경찰은 조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조지 버치는 2016년 9월에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8년 2월에 열린 재판에서 조지는 더글라스가 범인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nd you will know that this was not some random act as the state just described. You will know that Douglas Dietrich, Nicole's boyfriend, murdered Nicole. George is presumed innocent. As he sits here right now, he is considered innocent of this crime. He will remain innocent unless they can convince you beyond a reasonable doubt that he murdered Nicole. You were having intercourse with her? Yes, sir. What ended up happening? The next thing that I remember, apart from us having intercourse, was literally waking up on the ground. There was a lot of blood on her face, come out of her mouth. The first thing I was coherent to me that I could hear them say was, "Look what the fuck you made me do." Do you know who that individual is now? Now I do. Who was it? It was Doug Dietrich. 한편 검사는 더글라스가 항상 차고 다니고 있는 스마트워치 핏비트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처음 실종 신고를 받고 경찰이 그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는 핏비트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핏비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밤 그가 달라스를 보낸 후 새벽 3시부터 아기 딜란에게 우유를 먹이려고 일어났던 아침 6시 사이에 그의 걸음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에 그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25걸음을 했던 것으로 보아 그가 핏비트를 계속 차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2018년 3월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조지 버치에게 1급 살인 혐의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We find the defendant, George Stephen Birch, guilty of first-degree intentional homicide, is charged in the information. 그가 유죄를 선고받자 방청석에 있던 더글라스와 니콜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탄성을 지르며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지 버치는 니콜 밴더 하이든을 살인한 죄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